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노면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바이크의 접지력이 참 좋을 온도입니다. 지금 한 30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 되면은, 지면 온도가 이제 한 35도 정도, 아스팔트 온도가 뭐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35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참 좋은 접지력을 발휘해주죠, 타이어가. 그런데 이제 뭐 접지력이 좋다고 해서 뭐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번 때 나갔었잖아요. 실전 도로 생존법 제2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실전 도로 생존법 2탄. 자, 2탄 들어갑니다. 자, 도로 생존법.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부분들은 한 3가지 정도 돼요. 3가지. 3가지가 뭐냐면 주로 주행하는 차선.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이 주로 주행하는 차선은 어디가 돼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직접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을 했던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가장 막차선, 뭐 1차선, 2차선, 3차선. 만약에 이제 편도 3차로라고 했을 때 3차선이 이제 그 가장 가차선인데, 그렇게 되면 골목길로 들어가는 차들, 나오는 차들, 뭐 이런 그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들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모터사이클이 갓길 차선에서 맨 가차선, 그러니까 3차로라고 하면 3차선에서 주행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딩을 해본 결과 2차선이 가장 좋습니다. 2차선이 여유를 좀 가지시고 2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하시면 사실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가차선은 특히나 가차선에서 맨 막차선에서 속력을 내면 상당히 사고의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뭐 시야를 가리는 부분들만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데 이쪽에선 나오고 이쪽에선 들어가고 갑자기 2차선에서 막차선 들어가서 승객을 태우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2차로를 이용합니다. 자, 지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차들은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감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2차선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막차선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차량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바로 복잡한 차선이 막차선입니다. 막차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2차로로 주행하시는 것이 특히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막차선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시야를 가려요. 만약에 골목길이 있다고 하면 2차는 들어가려고 하고 2차는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이크가 2차가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가 시야를 막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딱 크로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추월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막차선에 있는 이제 차량이 골목으로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갓길에서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추월을 이제 조그마한 그 공간으로 추월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차와 바이크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고들 사실 비일비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뭐 세게 오다가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사고들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만 조금만 알아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골목길이라든가 목적지가 있을 때 이제 가차로로 속력을 줄여서 해서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게 이제 주행을 하시려면 2차로나 그러니까 뭐 편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편도 4차로건 3차로건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로가 가장 좀 현실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차선이 아니냐, 모터사이클에게. 뭐 그거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염두해 두시고 도로에서 라이딩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약간 좀 난폭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가. 그랬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던 도중에 코란도 하나가 좌측 깜빡이를 켰다가 우측 깜빡이를 켰다가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속력을 갑자기 훅 줄이고 여기 들어갈까 말까 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뭐 뚜렷한 목적지가 없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렇게 운전하는 그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사고 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도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고 어디로 갈까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여기로도 한번 가볼까 저기로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그런 지금 상태예요. 운전자의 상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신호대기 때문에 2차로에 섰어요. 2차로에 섰는데 이 코란도가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다가 좌회전을 받을까 그러고 좌회전해서 1차로로 딱 했는데 에이 아니야 우회전할 거야 하면서 1차로에서 그냥 훅 뛰어넘어가지고 우회전을 훅 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그때 바이크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변심 차량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모터사이클이 가장 심하게 당하는 게 변심 차량이에요. 변심 차량. 내가 2차선으로 쭉 가서 어떤 목적지를 딱 가야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뭐가 갑자기 생각났더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망 사고가 이제 동영상 이게 이제 CCTV 찍힌 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분도 그 사망을 하신 모터사이클 라이더 분도 변심 차량에 사실은 그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2차로에서 그 편도 3차로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2차로에서 골목길을 들어가겠다고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고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맨 가차선에서 약간 빠른 속도로 오던 이륜차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충돌을 한 다음에 좀 저쪽으로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안전장비도 굉장히 잘 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워낙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차가 꺾어버렸으니까 조금 좀 급하게 들어갔던 건 사실이고 좀 비정상적인 각도로 이제 차를 꺾었어요. 이게 뭐 어떤 골목길을 들어갈 때 슉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처하지 못한 이제 이륜차 운전자가 맨 가차선으로 가던 이륜차 운전자가 그것을 이제 대처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면서 결국엔 사망 사고까지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갔으나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심 차량 정말 중요합니다. 변심 차량은 자기만 바빠요. 마음이 자기만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좀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왜 뒤에서 차량을 보면 이 사람이 좀 불안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딴 게 아니에요. 빨리 가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2차선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것 같은데 2차선이 더 짧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훅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옆에 다른 자동차 운전자랑 싸우고 욕하고 너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다 가서 또 이제 따지고 싸우고 뭐 이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싸우고 뭐 이건 좋은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나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이드로 바이크를 확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격된 다음에 다른 차랑 부딪힌다거나 아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옆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붙는 게 좋겠죠. 지금 그 화면에서 보셨던 코란도 같은 운전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래요. 이렇게 운전하는 친구들은 좀 대부분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젊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한번 사고가 크게 나서 교훈을 얻을 겁니다. 그 전에 좀 운전 습관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차로의 출발 방법이에요. 교차로의 출발 방법 혹은 통행 방법. 교차로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터져요. 신호가 터지면 화면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뿌앙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125 스쿠터도 너무너무 잘 나가요. 엔진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땅하고 시험 뿅 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애, 여기서 좌회전 막 신호 막 해가지고 나도 갈 거야 이러는 애가 쑥 들어옵니다. 최고 시속이 뭐 125cc라든가 250cc라든가 뭐 250cc는 이제 자동차와 거의 같은 이제 최고 시속이 나오기 때문에 125cc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은 뭐 승용차보다 더 안 나오겠지만 실제로 스타트를 딱 했을 때는 훨씬 더 민첩하게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터사이클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친 척하는 차를 생각해야 돼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 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가려고 하고 사실은 신호가 여러 개 있는데 당장 이 신호 지났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몇 분이 빨라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초도 안 빨라요. 결국에 어차피 저쪽에 신호에서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생각 안 하고 난 이 신호에 갈 거야. 그리고 막 무리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조금 이제 그 출력이 있는 바이크들이 그냥 뭐 기분 업될 때 있잖아요. 여기 땅 하면 빵 출발하는데 그런 차랑 교차로에서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참 큰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측면이라든가 정면이라든가 뭐 이런 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을 경우 바이크가 차를 받는 것보다 차가 바이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랬을 때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훨씬 더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딱 0.5초입니다. 0.5초. 모든 교통사고는 0.5초에 끝나요. 0.5초만 핀트가 안 맞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신호가 딱 바뀌는데 빵 나가는 게 아니라 교차로 통행 방법은 단 게 없어요. 딱 해서 신호가 딱 바뀌면 일단 출발을 슬쩍 합니다. 출발을 슬쩍 해서 0.5초만 빵빵 딱 가면 돼요. 그러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신호가 딱 바뀌면 출발을 살짝 합니다. 살짝 쑥 했다가 여기 딱 그리고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가속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가속하면 거의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싸 신호 바뀌었어. 뿌악! 제가 그 도로실전생존법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나면 모터사이클은 끝이에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비율이 어떻게 됐니, 네가 잘못했니 안 잘못했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사고가 나면 모터사이클 손해입니다. 왜? 난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내 교차로를 통과할 때 딱 우리가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자고요. 0.5초. 0.5초만 고개를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다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0.5초 스로틀을 살짝 놓고 요거 한 번 해서 사고가 날게 안 난다면 이거 좀 0.5초 투자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레바 잡는 법 했잖아요. 이거 레바 잡는 법. 클러치랑 브레이크랑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0.2초 정도의 그 시간차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0.2초, 0.3초.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냐 안 나냐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0.5초면 사실 굉장히 안전을 확보하는 0.5초입니다.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 바뀌고서 살짝만 출발해서 바퀴가 한두 바퀴 굴렀다. 그 다음에 좌우 확인 0.5초. 그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하신다면 그렇게 큰 위험 요소는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터사이클은 교통사고 난 이후에 네가 잘못되는 7대3이니 8대2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터사이클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인 겁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혹시나 미친 척하는 승용차, 자동차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3가지 패턴의 이제 도로 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막차선 위험합니다. 막차선 복잡해요. 시야를 가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차선에서는
가급적 속력을 줄이시는 게, 그리고 막차선으로 가실 때는 많은 장애물들과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다는 걸 알고 주행하시고, 너무 오버페이스 하시면 사고로 연결되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변심 차량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뒤에서 차가 뭐 이상한 뭐 핸들링을 한다든가 갑자기 급조작을 한다, 핸들 급조작 한다든가 그런 차들은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 핸들 급조작을 막 해가지고 칼질하면서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 대단히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 것인 양 과시하는 친구도 있어요. 옆에 가지 마세요. 화면 속에 나오는 코란도 지금 이제 번호판이 식별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교차로 통과 방법이죠. 0.5초, 0.5초 좌우 확인. 신호등이 딱 켜졌다, 살짝 출발을 해서 싹싹 보고 없구나, 출발. 0.5초만 있으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우, 예. 와, 예. 와, 우와. 뭐라 그러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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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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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